여러분, 햇빛이 좋을 때 큰 볼록 렌즈를 갖다가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검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대면 딱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맞추면 불이 금방 나잖아요. 아주 금방 불이 붙죠. 연불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한테는 내면에 볼록 렌즈가 있어요.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볼록 렌즈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힘이 드는 건가요? 아니죠. 조절만 하는 거잖아요. 주파수만 맞추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힘을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연불이라는 것이 뭐 힘을 들이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절하는 거죠. 이 볼록 렌즈를 가지고 어느 위치에다 대는 것이 가장 이 햇빛을 이렇게 한꺼번에 쫙 모을 수 있는가, 그 초점을 딱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의 개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햇빛이 아무리 많은 곳에 강하게 비친다 하더라도 그 빛을 볼록 렌즈가 있어가지고 한 곳에 딱 모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불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볼록 렌즈가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맞춰지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반드시 사람이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딱 검은 종이에 딱 초점이 딱 갈 수 있게 해야만 금방 불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불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불의 개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말은 너무 쉽죠. 그냥 나미야불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극락왕생하고 살아생전에도 견성할 수 있고 불태전의 경지에 갈 수 있으며 전지전능한 힘을 얻을 수도 있고 굉장히 강력한 부처라는 부처의 등급을 얻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연불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불을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 해야 되며 얼마만큼 집중해야만 그 볼록 렌즈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볼록 렌즈 딱 대자마자 불이 붙지는 않잖아요. 반드시 시절 인연, 어느 정도의 힘이,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끓일 때 보면 불을 아무리 강력하게 붙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이것이 물방울이 뽀글뽀글하고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보글보글 막 하다가 나중에 정말 100도씨가 돼가지고 끓을 때 보면 뚜껑을 막 들어 올리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물이 끓습니다. 정말로 끓어요. 굉장히 힘을 발휘하죠. 그것과 너무나 비슷해요. 연불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얻는다는 것도. 연불행자의 의식인 생명력도 자기 몸 전체에 그게 생명력이 쫙 퍼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분산돼 나가요. 어떤 외부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거기에 푹 마음을 뺏길 때는 쫙 마음이 그쪽에 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잘 되고 내 주변 가족들이 다 잘 되는, 가족이 멀리 있어. 그럼 가족들한테 쫙 마음을 보내면 내 마음이 굉장히 멀리까지 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의식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넓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멀리 보냈다가 그건 보내놓고 그런 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푸른색이고 그 색은 다시 돌아올 때 새끼 쳐가지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뒤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은 복을 받게 된다고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일 때 정신 에너지가 그쪽으로 분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 자성불에 의식을 집중하고 연불을 한다고 초점을 그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은 것처럼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굉장한 진보를 이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연불을 할 때는 볼록 렌즈를 햇빛을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어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둬가지고 그 불이 날 수 있게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옛 선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근기라는 말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저 친구는 법기가 될 만한 근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 법기라는 그게 무슨 뜻이냐? 얼마나 잘 알아듣는 이해력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잘 이해하시는 분 같으면 연불할 때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이 뜻을 다 이해하게 된다면. 이거 뭐 몇십 년 동안 제가 해가지고 겨우 알아낸 내용을 저는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그렇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몇십 년 만에. 이거는 어떤 힘을 내가 빨리 부처님 성함을, 명호를 부르면서 내가 빨리 성불해야지, 내가 빨리 극락왕생해야지, 내가 빨리 견성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야, 불이야, 빨리 붙어라 그런다고 되나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초점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생각을 하든지 관계없이 초점만 맞추기만 하면 저절로 그 검은 종이에 불이 일어나게 되고,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참 그 맞게 시간이 걸릴 정도로 하고 있어야지만 거기서 불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요 근래에 뭘 굉장한 걸 발견했다고 전 난리가 나서 떠들썩했어요. 정말 세상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가만히 두뇌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사람이 평상시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전혀 가동하지 않던 어떤 시스템이 마음을 멍청하게 두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놈이 자동으로 턱 나오더니 이것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평상시에 전혀 돌아가지 않던 어떤 다른 시스템이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말했어요. 멍한 상태에 가니까 어떤 자동 항법 장치가 탁 켜지더라 이거야. 그 비행기가 너무나 멀리 가잖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조종사가 그걸 조종관을 붙들고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자동 항법 이제 궤도에 딱 들어서고 어느 정도 가고 똑바로 가고 있다 그러면 자동 항법자로 탁 켜놓고 커피도 마시고 뭐 딱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가 알아서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그 방향으로 똑바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계속 그 GPS를 통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만 제대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게 자동 항법 장치를 켰을 때거든요. 사람도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에고의 마음을 다 버리고 완벽하게 딱딱하고 그게 딱 켜졌을 때가 바로 연불삼매인 것입니다. 바로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햇빛이 모여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을 한 곳에 크게 집중시킨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장을 태우는 불길을 일으킬 수도 있고 모든 장애를 없애는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논리적이잖아요. 신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연불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궁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 집중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 주파수를 잘 맞춰가지고 부처님과의 포커스를 딱 맞춰서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연불하는 것. 그리고 힘을 빼고 오히려 사수비수하고 지키는 둥 마는 둥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말은 멍청한 상태에 가니까 그때 에고의 마음이 싹 사라져버. 연불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연불을 계속하게 되면 에고가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에고는 가만 놔두고 생각하게 나 해둬야지. 뭐 어디 가서 오늘은 복날이니까 가서 누구랑 보신탕을 먹어야지. 뭐 누구랑 누굴 뭐 만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연불을 계속하게 되면 연불에 꼭 붙들려 있어요. 이 에고는. 그러니까 감히 이거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얘들은. 그때 이제 딱 자동 항법 장치가 켜져서 제대로 연불 삼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